안녕하세요. 특푸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자, 특수교사들도 각자 자기의 가르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또 스타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학습지 숫자 쓰는 거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정작 중요한 게 이 아이들 중에서 숫자를 규칙적으로 1에서 10까지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계속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3을 쓰지만 이게 3인지 모르는 발달장애 친구들이 은근히 많다는 사실. 그래서 숫자로는 이렇게 쓰고 뭐 1, 2, 3, 4 뭐 노래도 부르고 세울 수도 있는데, 자, 사탕 3개 가지고 와 그러면 사탕 3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엉뚱하게 개수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학을 그냥 단순히 학습지보다는 저는 약간 생활에 접목한 수학을 좀 많이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송은 어떻게 생활 수학을 가르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는 쓸 수 있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생활에서 그 개수랑 접목을 못 시키는 친구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숫자는 알지만 그 숫자에 담긴 양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학습지만 계속 시키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발달장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학습지, 또 학습지를 또 싫어해요. 근데 그 억지로 붙들고 이렇게 학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꼭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쉽게, 그리고 특수교실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에서도 이 아이에게 언제든지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숫자라는 기호보다는 사실 양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은 참 추상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연산만 꾸준히 잘하는 친구들이 비장애 학생보다도 연산은 더 잘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막상 이것을 실생활에서 이렇게 뭐 정말 문장제나 아니면 실생활에서 뭐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있는데 합치면 이런 거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렇게 가정에서도 단순히 숫자를 예쁘게 쓰는 것, 이 숫자 3자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탕을 3개를 가졌을 때 혹은 연필을 5자루를 쥐었을 때 느낌을 한번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양의 개념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숫자 쓰기를 강요하는 건 그냥 뜻을 모르는 그 외국 단어를 막 계속 우리가 무한 암기시키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많다와 적다, 그리고 뭐 하나 둘 셋, 이 양의 덩어리를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칩니다. 아침에 그 루틴이 있는데요. 달력을 읽고, 그리고 오늘의 날짜를 말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루에 한 번은 시계를 보고, 그리고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퀴즈 하나씩 하루에 간단하게 생활 속에서 이 양의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어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도 이렇게 양을 다르게 따라 놓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되게 단순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계속 뭔가를 보면서 어느 것이 많고 적다를 계속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간식 시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2교시 마치면 저희도 간식 타임, 우유 먹고 간단하게 간식을 먹는데요. 간식도 자, 오늘은 어떤 친구 보고 자, 하나씩 나눠줘. 오늘은 2개씩 나눠줘. 그리고 같은 접시인데도 양을 달리 해요. 어느 걸 가져갈래? 어느 게 많을까? 네가 좋아할 때는 많은 양을 가져가야 돼. 그치?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같은 개수가 들어있는데 그릇을 또 달리 해요.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해서 당황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이 생활 속의 수학을 알려주는 것이 학습지보다 중요합니다. 수학을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남들이 보면 뭐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어진 거 장난감 통에 넣자. 근데 이 통에 5개만 넣자. 3개씩만 넣자. 이것도 수학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파란 색깔만 담아 넣자. 자,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난감을 정리한다는 그 정리를 해야 되는 활동에서도 숫자 3개씩 넣자, 이 숫자를 습득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색깔을 분류하면 이 수 개념과 색깔 개념, 이런 걸 동시에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것이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 역시도 뭔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과 순서를 정할 때도 오늘은 네가 첫 번째, 내일은 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 친구가 몇 번째 서 있을까요? 이거 동그라미 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학습지에서만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면 내가 두 번째야. 그럼 내가 이 친구 다음에 일어나야지.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걸 터득할 수 있어야 진짜 공부입니다. 특수교육은 정말 생활 속에 무궁무진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냥 얘들아 우리 바람 쐬러 나갈까?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방 놀러 나가네?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자, 꽃 이거 몇 개야? 5개 나뭇잎 주워서 모아보자. 딱한데 이거는 말랑해. 교실 안에 없는 교구들이 학교 밖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크고 작고 말랑하고 딱딱하고 이게 정말로 근데 우리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아이를 안 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해봄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도전 행동도 덜하고 즐겁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걸음 되는지 한번 가볼까? 몇 뼘일까? 이거는 자의 길이의 시초입니다. 길이 재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그리고 보호자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너무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숫자 100까지 못 써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다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부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습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당장 우리가 뭔가를 내가 개수를 잘 챙겨오고 내가 정말 먹고 싶은 양을 많이 고를 수 있는 것. 이게 아마 숫자 100보다는 더 이 아이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학이 될 것입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글자 공부 무조건 중요해. 정말 중요합니다. 글자는 떼야 되는데 글자 공부 이전에 정말 우리가 세상을 만지는 공부부터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는 이 아이가 한글을 잘 읽고 쓰고 그리고 수학을 얼마큼 잘하느냐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아이가 나중에 우리가 교사가 보호자가 없이도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자들은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왜냐면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거든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가는 것에 되게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난 이렇게 조급한데 특수교사는 천하태평이야. 자꾸 이렇게 천천히 가르치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아이는 뭐 학습지 들어오는 것도 없고 왜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계속 얘기하지만 앉아서 학습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특수교사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믿어주세요. 특수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연을 보여주고 세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뭔가를 비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보다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 아니라서 이러나 싶을 수 있지만 더 냉정하게 그리고 단계별로 가르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우리 아이가 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체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 속이 아니라 책 밖에서 이 아이들이 직접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이었습니다. 안녕.